안녕하세요. 모팔 주식입니다. 오늘도 매매 잘 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2월 달은 28일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날수가 좀 짧죠. 그렇다고 해도 너무 조급한 마음 갖지 마시고 오늘도 매매 잘 하시고 또 어, 남은 8일 동안 매매 또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2월 20일 밤 10시 41분이 지나고 있고요. 우선 제가 금요일 날 분석해 드렸던 무화기가 오늘 네, 좀 어떻게 보면 타점을 주지 않고 날라갔습니다. 좀 너무 좀 아쉽고 네, 오늘 뭐 단타에 그게 좀 나왔다 그래도 드신 분들은 많이 없으셨을 거예요. 어, 이제 제가 어떻게 분석하고 어떤 자리에서 드리는지 다 아실 거라 어, 이런 차트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기준에 맞춰서 미리미리 가져가시면 오늘처럼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이틀 전에 이 타점에서만 잡았어도 예, 거래일로 이틀 만에 16%, 15%가 스윙의 그 수익, 예, 스윙의 수익률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갭상승해서 올라가는 거 보고 저도 너무 배가 아팠던 종목이라 이렇게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그동안 제가 드렸던 죄송합니다. 그동안 제가 드렸던 종목들 중에 지금 눌림이 좀 잘 예쁘게 되어가고 있는 종목들 다시 한번 보시고요. 음, 그리고 또 다른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꿈비, 성우전자, SCM 생명과학, 광명전기 이렇게 네 가지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꿈비 같은 경우는 지금 상장한 이래로 한 100% 정도 수익이 났고 내려가다가 오늘 이제 단기의 추세를 조금 거스를 수 있는 봉이 나왔습니다. 조금 부족하긴 한데 봉의 길이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은 되지만 충분히 좋은 자리라 판단이 되고 오늘의 시가를 깨지 않는 선에서 네, 분할 매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늘 똑같죠? 제 분석은 지금 네, 오늘 봉이 뭐 장대로 더 섰으면 좋았겠지만 오히려 윗골이 달리고 내려온 게 여러분들에게 손익비가 좋은 타점을 주려고 한다. 네, 라는 생각을 좀 가지시고 얘는 신규 상장주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은 100% 상승은 했지만 외봉을 찍고 내려왔다. 그렇다는 것은 쌍봉을 찍으러 올라갈 수도 있다. 지금 여기서 쌍봉을 찍으러 올라가면 30%입니다. 충분히 25%에서 30% 정도 바라보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오늘 본 기점으로 들어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얘도 제가 장 초반에 좀 들어가 볼까 생각을 했는데 안 들어갔었는데 얘도 날아가는 거 보고 무학이랑 꿈비를 보면서 조금 네 아쉽고 안타까웠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더 내일 좀 눌려준다면 한 번에 더 기회를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오늘 늦었지만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내일 아마 유심히 보시고 눌린다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손익비가 좋은 부분에서 타점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우전자입니다. 성우전자도 장 중간에 이 파란 점선을 뚫기 직전에 이 밑에서 제가 봤는데 제 기준에는 맞지 않아서 잡지 않았는데 오늘은 코스닥 자체가 지수가 너무 좋다 보니까 이런 종류의 차트 패턴 네 저는 이런 종류의 차트 패턴에 좀 잘 안 들어가는데 이런 애들이 검색기에 뜨면 안 맞네. 그냥 기다려보자 하고 한 5분 있다가 보면 뭐 5% 10% 급등하고 뭐 이런 경우들이 좀 많았습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은 이런 차트 패턴을 갖고 있었던 친구들이 참 많았고
그래서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오늘 오히려 저는 제 기준에는 매매할 만한 종목이 좀 없었기 때문에 좀 아쉬웠고, 갖고 온 이유는 얘는 성호전자는 말 그대로 이제 전자 관련 줍니다. 제가 섹터 잠시만요. 예, 제가 모르고 이제 섹터를 좀 지금 지어놓은 것 같은데, 뭐 얘는 말 그대로 전기 쪽이라 금형, 프레스 제품, 휴대폰, 실드캔, 오이스, OIS, 네, 뭐 핀테크나 스마트폰 어쨌든 간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부품들 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한 번 더 재조명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오늘 봉이 중요해 보인다. 네, 여기 120, 112일선, 네, 2,780원 정도 잡으시고 여기 전부 다 분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얘는 차라리 좀 떨어질 거면 빨리빨리 떨어져서 이 타점에 와주는 게 반등이 좀 빨리 나올 것 같습니다. 모든 종목들이 다 그렇지만 얘는 특히 좀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면 오늘 아예 거의 상한가를 찍고 내려왔던 좀 아쉬웠던 종목이라 얘는 빨리 내려오지 않으면 이 횡보 기간이 좀 길어질 겁니다. 많게는 이 아래까지도 내려올 수도 있고 더 많게는 이 아예 최저점까지 마우스 커서가 안 보이실 거니까 네, 여기 최저점까지 여기까지도 봐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얘는 빨리 내려와서 지금 여기 제가 타점 잡아놓은 이곳을 터치하고 올라가 주는 게 좀 단기권에서 수익이 날 것 같습니다. 너무 지지부진하면 조금 얘는 조금 패스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SCM 생명과학입니다. SCM 생명과학은 보시다시피 증 100입니다. 증 100이기 때문에 얘는 조심하셔야 되는데 지금 보면 손익비가 네, 지금 예전엔 여기로 했었는데 여기서 한번 수익을 주고 그리고 다시 빠졌죠. 이제는 이 아래로 옮기겠습니다. 여기 9,140원, 9,140원 여기를 깨지 않으면 손익비가 뭐 그래도 지금 오늘 게 이 봉이 상한가 찍고 내려온 14%라 음, 어, 분할 매수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원 매수로 지금 들어가셨다가는 마이너스 10%도 맞을 수 있고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증백 같은 종목들은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게 지금은 이런 파동이 나와서 좀 길게 갔다 라고 생각을 해도 이런 파동이 나와서 잘 가지 않았나 라고 좀 생각을 해도 어, 꼭 내가 잡으려고 보면 잡았는데 너무 지지부진하게 한 달, 두 달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면 대부분 이런 자리에서 못 잡거든요. 이런 자리에서. 그래서 난 눌림에서 잡아야지 하고 증백 애들은 눌림에서 잡으려 그러면 보이시죠? 이만큼 내려오는 겁니다. 거의 한 달 반 정도를. 이럴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제가 드리는 것들은 손절 기준을 깨지 않으면 분명히 갑니다. 분명히 가요. 분명히 가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시간 투자하실 수 있는 분들은 좀 느긋하게 꼭 빨리 갈 필요 없으니까 그렇게 하시지만 좀 시간이 금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좀 내가 좀 주식에 좀 많이 목매여 있다. 좀 빨리 가는 거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코멘트 해드리고 또 복귀 차트 해드리면서 좀 빨리 갔던 종목들 뭐 이런 것들의 어떤 어느 정도 100%라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공통된 공통점은 여러분들이 찾아서 조금은 더 빨리 갈 수 있는 종목을 찾으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 네, 조언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광명전기입니다. 뭐 얘도 아까 여기 성우전자랑 아니구나 죄송해요. 네, 얘는 광명전기는 이제 원자력과 전력, 태양광 뭐 이렇게 맞물려 있는데 지금 보시면 얘도 구형테크하고 좀 비슷합니다. 보시면 얘도 지금 여기서 0의 자리가 나오고 0의 자리가 나오고 지금 차의 자리에서 지금 많이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걸 잘 보세요. 여기 21선은 깨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자, 짧게는 여기 21선 손절로 잡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손익비가 좋죠. 지금 내려가면 뭐 한 1%, 1.6%, 뭐 올라가면 10%, 더 올라가면 뭐 한 20%. 네. 그러니까 지금 손익비가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21선을 깨지 않거나, 네, 뭐 여기 부분이나 이 밑에까지 내려오면 더 모아가겠다 하시면 태양광이나 뭐 원자력 같은 이제 이슈가 다시 한번 떴을 때 다시 한번 상승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차트 보시면 아시겠죠? 충분히 바닥권입니다. 얘는 시간 투자하면 뭐 올해 중반기 정도면 다시 여기 전고점까지만 와도 70%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로 보여집니다. 친환경 하면서 뭐 다시 한번 원자력이나 어, 뭐 원자력이 친환경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네, 이런 화석 연료가 아니라 뭐 원자력, 태양광 이런 것들이 좀 나왔을 때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자리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짧게 꿈비, 성우전자, SCM 생명과학, 광명전기 봤고요. 여기서 한 가지 제가 경험한 것, 제 방송 보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고 또 이렇게 어, 저의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서 한번 좀 웃고 넘어가실 수 있도록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들으실 수 있도록 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식하면서 너무 경직돼 있는 마음으로 하시지 말라는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로 뭐 이 종목을 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철강주 오늘 지금 전일 대비 등락률을 보면 예 보이시죠? 하이스틸, 금강, 문배철강 이런 철강, 신스틸, 뭐 경남스틸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올라가죠. 잔이 철강 왜 가지고 왔냐? 제가 이 봉들을 보고 네, 여기서 이제 들어갔습니다. 이날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이제 이날 떨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코멘트 하는 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좀 힌트 내지는 혹시라도 배워가실 게 있으실까봐 제 예를 들어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들어갔어요. 매집봉이 3개나 있었고 앞전에 매집봉도 많았습니다. 너무 좋죠.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뭐죠? 바이오 제약주, 철강 관련된 관련주, 뭐 알미늄 이런 것들은 문제가 뭐냐? 빨리 못 갑니다. 이슈가 전 세계적인 이슈가 뭐가 터지지 않는 이상 뭐 빨리 못 갑니다. 뭐 니켈 급등 뭐 전에 이랬던 것처럼 뭐 가스 관련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렇게 빨리는 못 가요. 자리를 만들어도 그거랑 비슷한 게 또 뭐 있었죠? 음식료주 네. 뭐 타조 오양 뭐 시푸드 같은 경우도 근데 이제 시푸드 같은 경우는 이제 오염수 방류 때문에 유심히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철강 같은 경우도 얘네들은 사실 뭘 수주를 했다, 뭘 했다, 아니면 어디 인수가 된다, 뭐, 뭐 재건 관련주 같은 경우도 뭐 우크라이나 재건, 뭐 전쟁이 이제 종착역이 보인다, 뭐 이런 식의 이런 게 나와야지 좀 많이 갈 수 있는 그런 건데 제가 이때 사가지고 보시면 네 다음 날도 버티고 그 다음 날도 버텨서 이제 제 가격이 왔어요. 2월 2일입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틀에서 3일 안에 못해도 이 금요일 그러니까 이 주간 안에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기다렸어요. 분명히 가야 될 자리고 바로 위에 파람전선이 있는데 여기를 뚫고 분명히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안 가는 겁니다 얘가. 왜 안 갈까 왜 안 갈까. 그러고 일단 이제 월요일이 되는데 떨어져요. 분명히 안 가면 제가 본전에서 손절을 치기로 했었는데 제가 본전
왔는데도 불구하고 손절을 안 했습니다. 월요일 날은 가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런 실수들을 조금씩 줄여나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다음날 떨어집니다. 월요일 날 떨어져요. 그 다음날 다시 또 본전이 왔는데, 아, 이제는 가야 되는데 이번 주 안에 가겠지 하고 안 팝니다. 그러다 쭉쭉 떨어져서 마이너스 한 5% 정도를 맞습니다. 근데 제가 기준을 세워놨던, 네, 여기 이 부분을 깨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기다렸습니다. 또 일주일을 기다렸어요. 올라가는 척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5%막 애간장을 누깁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다시 터치를 합니다. 손절선을 터치를 해요. 종가에 보자. 안 됐습니다. 이제 가겠다. 다음날 또 떨어집니다. 아, 왜 이럴까? 자, 이제 대망의 여기 그 다음날 제가 제 방송을 어제 건가요? 엊그저께 거 방송을 보신 분들은 끝까지 보신 분들은 제가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너무 안 가서 어, 이 금요일 날 장에 이제 가는 거를 나중에 거의 올라와서 강아지 산책을 시키려고 강아지 옷을 입히고 나서 보니까 한 약간의 수익을 주고 빠졌더라. 그래서 어, 너무 늦게 갈 것 같아서 제 기준에 맞지 않고 일찍이 여기서 잘랐어야 되는데 2주를 버텼기 때문에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냥 손절을 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건 뭐냐? 그리고 나서 어, 손절을 했는데 네, 장 마지막에 제 보합 가격까지 딱 왔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안타깝게 만들었어요. 아, 이걸 손절을 쳤는데 손절 치고 아예 어떤 포지션도 제가 잡지 않았거든요. 뭐 손절이 나가게 되면 늘 말씀드리지만 기준에 맞는 손절은 빨리 치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손절을 제가 여기서 갭상승한 이걸 깨면 1차 손절을 하려고 마음은 먹었었는데 기준을 이렇게 잡질 않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손절을 안 치고 내려왔을 때 좀 길게 보자라고 했는데 제 생각보다 2주가 느려지는 바람에 좀 회전율 생각을 해서 손절을 쳤던 거죠. 그래도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올라가니까 와, 제 보합 가격에서 이게 약을 올리더라고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아침에 지금 뭐 제 가격에서 거의 한 3% 정도 수익, 3, 4% 정도 수익으로 거의 마감이 됐고, 이걸 보면서, 이 차트를 보면서, 아, 설마 시간에 띄우고 내일 날아가지 않을까? 아, 역시, 아, 내 뒤에는 그 세력들 CCTV가 있나 보다. 얼마 안 되는 나 같은 개미 물량도 얘네들이 받아먹고 올리는구나. 그리고 나서 봤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에 다 떴습니다. 이렇게. 자,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들 기준을 확실하게 세워야 됩니다. 확실히 나는 시간 투자를 할 거야 라고 하고 만약에 이런 차트에서 이런 데 열어놓는다. 이런 데까지 이 아래까지 열어놓는다면 여러분 여기서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버텨야 됩니다. 자, 반대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이 부분에서 나는 갭을 깨면 할 거야 라고 짧게 손절을 잡으신 분들은 떨어질 때 여지없이 사실 뭐 이쯤에서 아니면 이쯤에서라도 정리를 하고 빨리 다른 쪽에서 여러분 순환을 올리셔야 됩니다. 약한 손절을 보시고, 자, 그게 아니었다, 여기였다 라고 하면 여기를 한번 터치를 했는데 올라가졌죠. 그러면 여러분 깨지 않았기 때문에 더 들고 가보는 겁니다. 아, 내가 여기까지 봤는데 특히 철강 관련주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식음료 관련주, 뭐 재건 관련주, 이런 어떤 특별한 제약 바이오, 이런 특별한 어떤 이슈가 없으면 빨리빨리 가지 못하는 종목들을 할 때에는 내가 기준 잡은 거를 지금 좀 급등하고 빨리 가주는, 지금 테마를 받은 챗 GPT라든지 AI, 로봇 관련주, 4차 산업 뭐 이런 거 같이 빨리 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적어도 1.5배에서 2배 느리게 간다 생각하고 기간 설정을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 말은. 자, 반대로 여기에 손절을 잡고 얘가 못 올라간 걸 보고 유심히 관심 종목에 넣어놨다가 여기나 아니면 이 아래 부분,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저번 주 금요일 날 이 하방을 찍었을 때 이때 차라리 눌림을 보고 사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은 이미 이틀에서 일주일 사이에 지금 9% 10% 정도 수익이 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타점이 중요해요. 그 말을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타점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본인의 타점에 맞는 곳에 들어갔다면 손절 라인도 확실하게 내 포지션에 맞게 나는 회전율을 많이 올릴 거야. 그러면 나는 손절도 짧게 잡을 거야. 하면 그 기준에 맞춰서 손절을 잡으시고 그 기간도 정하시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 다 설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오늘의 방송을 보시는 분들만 제가 제 경험을 빗대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조언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기준을 여기 잡아놓고 이틀 3일 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애초에 2, 3일 안에 갈 거라고 생각했던 거는 사실 여기가 깨질 때는 이 부분이 깨질 때는 제가 나왔어야 되는 게 맞아요. 냉정한 겁니다, 이건. 그리고 이 사이에 제가 했으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이거를 손절을 못하고 너무나도 아까워했던 몇 가지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T3 볼까요? 이날 올라갈 때 파란 점선 뚫기 전에 3%대도 제가 봤습니다. 이때 잡았으면 그냥 하루에 상한가 먹는 거예요. 이틀만 더 기다렸으면 50% 60% 먹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다 놓쳤다고요. 이런 것들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다 해놓진 않았는데 그렇죠. 무학도 그렇죠. 무학도 이거를 보면서 내가 이거를 저거를 빨리 손절을 하고 그냥 이거를 지금 마이너스 3% 손절을 잡고 그냥 바닥 찍었으니까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봐서 추세를 먹을까 아니면 방송으로 이걸 드릴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도 이걸. 여러분 이거 보세요. 너무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면 누가 봐도 여기서 갭상승해서 올라가거나 거래량 들어 다음날 뛰면 N자파형이에요. N자파형. 이런 것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못했죠. 제가. 그러니까 이거는 제 자신에 대한 좀 복귀, 예, 복귀이면서도 고백입니다. 이건. 그리고 또 하나 반대로 여러분이 여기를 잡아놓고 제가 분할 매수하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 여기를 오케이 난 분할하겠어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분할을 해놓고서는 자 여기 내려오면 이런 데서 잡았다 쳐도 13%입니다. 자 그러면 못해도 2분할 가야겠죠. 1대2로 가든 1대1로 가서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3% 사이 맞춰야 되는 구간입니다. 그렇게 맞추셨다고 쳐도 여기까지 바라보셨다면 내려가는 시간과 다시 여기까지 반등해서 올라가고 이 파란 점선이나 224일선을 뚫고 이 저항선까지 올라가는 이런 것들까지 생각을 했을 때 여기서는 거의 한 달에서 2달 정도를 또 보셔야 돼요. 물론 그 사이에 땡큐하고 여기서 만약에 급등이 한번 나와서 상한가 한번 쳐주거나 그러면 뭐 반 팔고 보유해서 뭐 떨어지면 뭐 25%에서 완전 익절 뭐 이런 식으로 기준을 잡으시더라도 그런 경우가 안 나오면 한번 튀어주는 흐름이 안 나오면 이렇게 계단처럼 오늘 3% 내일 5%뭐 그 다음날 2%그 다음날 3%뭐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에는 내가 그래도 한번 쏴주는 거 내지는 계단식으로 올라갔을 때 한 25%에서 25% 정도는 내가 이 아래까지 모아 담을 걸 생각을 했으니까 올라가는 것까지 생각을 해서 평단 여기 맞춰주면 이렇게까지 한 30%는 내가 봐야겠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서 여러분의 기간도 기준에 정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물론 여러분들의 직업 잡이 따로 있고
또 나는 좀 느긋하게 주식을 할 거야 하시는 분들은 그냥 기준을 깨지만 않으면 들고 가셔서 2개월이고 6개월이고 가서 50%, 60%, 100% 드셔도 돼요. 제가 드리는 지금 스윙의 종목은 기다리시면 50%, 60% 정도 갈 수 있는 중장기도 갈 수 있는 종목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바닥권이기 때문에 기준만 깨지 않는다면. 그런데 회전율을, 그러니까 자기가 회전율을 어느 정도로 높이고 싶은지 이런 걸 먼저 정하시고 첫 번째, 두 번째로 그게 정해졌으면 그거에 맞는 차트를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맞는 차트를 구했으면 거기서 나의 회전율에 맞는 그 손절 라인을 잡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가 한 번에 돼야 되겠죠? 세 개가 되기 때문에 그게 나한테 맞는 차트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확실히 끝내겠다 하시면 확실히 익절도 끝내셔야 되고요. 손절도 확실히 끝내셔야 돼요. 그리고 확실히 기준을 깨지 않았다면 이끌고 가는 것도 여러분 확실해야 됩니다. 지금 한일철강이 지금 한 5% 정도 지금 시간의 상승으로 알고 있거든요. 내일 7%대 띄워주면 제 가격에서 이미 스윙의 그 영역은 나옵니다. 10%. 거기서 이제 한번 올라가주면 바로 떨어지지가 않고 단타의 어떤 영역이 나와주면 또 3%, 5%더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13%, 15%면 거의 2주에서 한 달을 보고 스윙 15%, 20% 보는 그 스윙에 맞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못 참았다면 못 참은 거고 어, 기준과 그러니까 손절의 기준과 기간의 기준을 회전율의 기준을 제가 잘 뭐라 해야 될까 좀 어떤 신법 저의 그 흔들리는 신법에 의해서 두 개가 좀 어긋났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도 좀 여러분들 남을 통해서 배워갈 수 있는 게 가장 큰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서 많이 하잖아요.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분야, 내가 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분야, 아니면 내가 지금 좀 호기심이 있는 분야, 좀 더 배우고 싶은 분야, 그런 거에 여러분들이 독서를 하잖아요. 남의 경험을 여러분들 갖고 오고 싶어서 자서전도 많이 읽으시고, 자기 개발서도 많이 읽으시고, 그런 것처럼 인생에 그러신 것처럼 주식에서도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좀 배워가시고, 저도 저희 어떤 실수나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포기하기 전까지 실패는 없는 거예요. 이 실수들을 통해 조금씩 줄여가는 이 오류들을 오답을 줄여가는 그 이런 복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법이 좀 완성이 되실 거고 이런 것들이 좀 완성이 되시면 여러분들 최선을 또 다해서 주식으로 좀 인생이 변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한번 오늘 제가 이제 방송을 시작한 지 이제 벌써 한 2달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경험으로 한번 말씀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음, 왜냐면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같은 이런 일을 매일마다 겪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저도 줄인다고 줄이고, 많이 나름 뭐 경험을 했다고 했는데 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처럼 순간순간에 여러분들의 어떤 신법과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은 오늘도 튀고 내일도 튀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일주일, 이주일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답답하고 지루하고 그런 시간일 건지 충분히 압니다. 저도 이렇게 경험하니까요. 가끔씩. 여러분들 그렇게 기간의 기준, 회전율의 기준, 그다음에 손절의 기준 이걸 확실하게 잡으시고 비중 잘 실으셔서 여러분들 분석하시고 그런 기준들을 다 세우셔서 여러분 주식 시장에서 좀 살아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은 뭐 철강 관련주가 아마 장 초반에 튈 것 같은데 튄다고 해서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내일
갑자기 글로벌 이슈를 띄우고 다 같이 쏴가지고 좋은 자리로 해서 차관 관련주들이 다 좋은 자리에 이렇게 같이 한 달 전, 보름 전에 챗 GPT 애들처럼 그거를 세워가지고 계속 그 추세로 올라갈 만한 그게 지금 될까 생각은 듭니다. 그게 아니라면 아마 잠깐의 단타에 이런 것만 주고 다시 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단타로 들어가실 분들은 조심해서 들어가시고 추세를 어느 정도 예견하는 그런 장대 양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출현하지 않았을 때는 않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굳이 이렇게 네, 굳이 이렇게 좀 너무 무리해서 네,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얘들은 또 물리면 또 한 달 갈지 두 달 갈지 몰라요. 이런 관련주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번 차근차근히 생각을 해보시고 아 맞아 나도 그랬지. 그런 경험들 다 있으실 거예요. 주식하시는 분들이 없는 분은 없을 겁니다. 음, 다시 한번 남의 입을 통해서 본인의 귀로 듣는 거는 더 학습이 잘 되거든요. 내가 손절치고 막 이랬다고 해도 손절에 대한 상처만 남을 뿐이지 사실 그게 경험으로 되려면 진짜 그 손절과 그 뒤통수 맞는 거를 뭐 남들은 한 번 실수하면 안 하게 해라. 근데 저는 그 말을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생각을 해요. 한 번 하고 어떻게 두 번은 안 합니까? 그러면 한 번 실수하면 실수한 다음에 그걸 기억하고 있다고 해서 내일 단타 들어가면 다 완승합니까? 전 그런 무책임한 말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음, 그걸 줄이려고 노력을 할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승률을 9대 1이었던 거를 반대로 뭐 2대 8, 3대 7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올리는 거지. 절대로 우리가 문자적으로 한 번 했던 실수는 하지 말아라. 네. 그 말처럼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려고 노력하는 것 뿐이지. 어, 실수를 통해 배우고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반복하면 미련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련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거를 계속해서 어, 반복 경험을 하면서 점점 그 내 실수하는 걸 줄여 나가는 것 뿐이지 여러분들 지금 내가 그 과정을 겪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 바보 같은 거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막말로 병신 같은 거 아니에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거의 3, 40대, 50대 되신 분들이신데 음, 네, 제가 뭐 이렇게 말을 좀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정말 병신 같은 거 아닙니다. 누구나가 다 겪어왔고 날고 긴다고 하시는 분들도 절대 한번 그 자리에서 손실 났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매매를 딱 안 하고 해서 그분들이 뭐 네, 그런 것들을 한 번의 어떤 걸름으로 어, 본인들이 그 반열에 오른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걸 줄여나갈 뿐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는 그게 100번 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누군가는 1억이 100만 원이 된 다음에 그걸 깨달을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1000만 원이어서 100만 원만 딱 잃었는데 900만 원 남기고 그걸 깨닫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주식은 내가 손실난 자리들이 너무 다 달라요. 보시면 아시잖아요. 분봉만 봐도 다르고 일봉만 봐도 다르고 월봉과 주봉과 연봉만 봐도 다릅니다. 정말 어느 정도 경우의 수가 무제한으로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맹신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종목에 대한 확신을 갖지 말고 기법에 대한 확신을 갖고 내 손절과 내 기준에 대한 확신을 갖고 들어가서 아니면 인정하고 자르고 올라가면 내가 먹을 만큼만 한 입 베어물고 나와라. 늘 그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의기소침해 하시지도 말고요. 저 역시도 이렇게 분석해드리고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자 이렇게 하고 용기 내서 방송하는 저 역시도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다 하실 수 있어요. 대신에 제가 왜 이런 차트들만 자꾸 지금 가지고 오고 왜 자꾸 이런
이제는 너무 많이 봐서 뻔한 이런 타점들만 얘기를 해주고 어, 분할해라, 모아가라 이 말 누가 못하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 여러분들이 그걸 공부해 보라는 겁니다. 저의 실수를 통해서도 여러분 배우시면 여러분들 실수를 한 번이라도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0번을 실수해야지 이거를 깨닫고 몸에 배어서 매수가 안 나가는 사람이 저의 지금 이 실수의 간접 경험을 통해서 8번, 7번으로 줄어든다면 여러분들 돈 지키는 거잖아요. 그런 좀 좋은 취지에서 좀 말씀을 드렸고 오늘 너무 방송이 좀 지루하게 돼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뭐 차트 예전 거 중에서라도 뭐 하나 좀 괜찮은 게 있나 한번 들을 만한 게 있나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나가시기 하실 분들은 이제 그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세비캠. 이거 하나 더 드릴게요. 이거는, 제 썸네일에다 써놓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는 분들만 보세요. 자, 이것도 제가 금요일 날 드렸습니다. 오늘 이렇게 내려왔을 때, 5일선 거의 닿을 때, 제가, 어, 여기서 마이너스 한 2%, 이 안에 제가 선 그은 데까지 보면 한 5% 정도 손절이었는데, 여기서 매수를 들어갈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음, 분봉을 봤을 때, 얘가 오늘이죠. 네. 내려갔다가 여기서 마이너스 한 2.9%였을 겁니다. 여기서 들어갈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좀 단타 개념으로 조금씩 발라먹고 나올까 생각을 했는데 또 이렇게 3% 정도씩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안 봤어요. 그 다음에 더 떨어져라 차라리 더 떨어져라 해가지고 아씨 오늘 가나보다 내가 아까 잡을 걸 하고 이제 안 했는데 다시 또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잡고 또 발라 먹을까 단타처럼 했는데 2% 나왔어요. 또 여기서 제가 또 봤습니다. 자 여기서 또 2%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를 안 봤습니다. 이걸 안 보고 제가 지금 다른 종목에 소액 들어가 있는데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이런 흐름들이 그리고 지금 여기를 지지해주고 있는 이 112일선 5분 봉상 112일선을 지지해주고 있는 이게 얘는 당장 내일 가도 이상하지 않아 보입니다. 물론 여기까지 이 밑에까지 뭐가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데 네, 이 밑에까지 뭐 여기나 아니면 뭐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눌렸다 가는 것도 안 이상해 보입니다. 하지만 짧게 여기서 잡고 N자 파형으로 내일이라도 올라가주는 이런 흐름들을 보고 제가 갔는데 왜냐면 지금 파란 점선도 좀 내려와 있고 여기를 지금 뭐 확실하게 뚫은 건 아니지만 여기 눌림에서 파란 점선과 5일선에 지지를 받고 올라간다 라는 어떤 그런 시나리오를 잡고 여기 손절 라인 잡은 걸 그대로 갖고 여기서 잡았어도 마이너스 아까 말씀드린 3%에서 5% 네, 4% 정도 손절 그 올라가면 네, 30% 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가지고 가려고 했었는데 다른 거를 들어가면서 그냥 지금 네, 얘는 그냥 우선 안 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해 놓고 있었는데 제가 지금 너무 말이 길어져서 죄송한 마음에 지금 생각 뭐라도 하나 더 드리려고 하다가 얘를 지금 봤어요. 생각이 났어요. 얘는 딱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기준 잡으시고요. 양봉이 안 섞이는 게 좋습니다. 내일이라도 만약 내일 올라가면 그냥 단타만 보시고 만약 내려오면 또 음봉 떨어진다 하면 딱 여기 기준 잡으시고 내려가면 여기서 다시 한번 손익비 좋은 부분에 살 수 있다. 그리고 오히려 얘는 음봉이 떨어지면 잡으신 다음에 반등 나왔을 때 2, 3% 정도 단타로 하루에 단타로 생각하고 그냥 들어가셔서
먹어도 그 정도의 파동은 한 번쯤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제가 말씀드렸던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 보여줬던 흐름들이 당장 내일 치고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그런 움직임이었다. 뭐 이렇게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얘는 죄송한 마음에 좀 보너스 트랙으로 좀 드릴 테니까 얘도 한번 여러분들 기준에 좀 맞춰서 네 기준에 맞춰서 한번 이게 왜 내려와 있지? 네 기준에 맞춰서 한번 보시고 가능하시면 또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루한 방송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어떤 이런 차트 분석이나 제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응원의 댓글 가능하다면 네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